네, 강프로입니다. 자, 7월 26일 시장이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핵심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점 1.9%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상승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락의 브레이크가 잡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술을 이야기를 할 때 꼭 CB 이야기를 합니다. 이 CB 발행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기술이 지금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없었다면 이 부분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CB 발행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건 그 자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종목을 원전 관련된 내용 없이 CB에 대한 부분을 보고 매매를 했겠냐고요. 그쵸? 올랐으니까 매매한 거 아닙니까?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점 원전 관련된 모멘텀만 보면 되는 거지 CB 발행이나 뭐 다른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CB 때문에 이게 못 간다? 그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산업 이런 종목군들이 이쪽 구간 7월 18일 날 그쵸? 실제 발표가 나왔을 때 이때 다 같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올랐어야죠. 그쵸? 그래서 CB 발행 관련된 내용, 그쵸? 요 내용은 전혀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뭘 봐야 되는 거냐? 원전 관련된 내용을 봐야 되는데 SMR이죠.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성장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장주는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정부 정책의 방향, 그리고 두 번째, 대기업의 투자. 요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 있는 게 원전입니다. 원전. 자, 근데 원전주 중에서 가장 강한 상승세를 최근에도 보이고 있는 게 한전산업이고요. 원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게 우리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기술의 강세를 보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세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시세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세가 먼저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해야 된다는 건데 시세가 먼저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왜 할까요? 왜? Why? 요걸 알아야 돼요. 왜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마디로 드릴게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먼저 반영하는 게 어떤 종목이든 모두 동일합니다. 자, 원전이 만약에 일회성 요인이었다면, 그쵸? 이게 일회성 요인이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시세를 만들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절대로. 자,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요날, 그리고 요날, 그리고 요날 합치잖아요. 거래가 5조가 넘습니다. 5조. 한 종목에. 그러면 요날은 뭐예요? 전부 다 요날 빼고는 올랐던 날이잖아요. 물론 요날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상승폭이 조금 나왔고 뭐 종가에는 조금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쵸? 약간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어쨌든 상승을 크게 발생시킨 그런 날입니다. 그럼 거래대금 자체가 이쪽 올라갈 때 늘어난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될까요? 올라가는 구간마다 메이저들 그쵸? 외국인 기관들 이쪽에서 매집을 이어나간다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매집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쪽 구간에서 한다. 이쪽 구간에서 한다. 이쪽 구간에서 한다. 우리 기술 마찬가지예요. 올라갔을 때 거래 터지고요. 올라갔을 때 거래 터지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펀드 자금이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펀드 자금이 들어온다? 그럼 펀드 자금은 기본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맞춰가야 됩니다. 근데 시장 가만히 있는데 이거 막 급락 나와요. 어떻게 될까요? 시장 수익률보다 하회하겠죠. 그래서 펀드 자금이 들어와요. 만약에.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루에 1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세력들이 붙어가지고 이 정도 시세 낼 수 있습니까? 거래대금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절대 못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대형주들을 품고 있는 테마들은 펀드 자금이 들어와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봐야 되는 내용은 뭘까요? 펀드 자금은 손절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손절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내리니까 손절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구간에 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매수하는 이유 그건 왜 그럴까요?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시세를 보고 보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CB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만약에 우리 기술의 CB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안 간다? 그러면 다 같이 안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만 안 갔어야 됩니다. 근데 전부 다 같이 안 가고 있죠. 이런 상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대를 보는 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가격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기간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거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거래가 들어오려면 아까 전에 만약에 그 펀드 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성장주의 핵심 요인이 되는 거예요. 정부 정책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SMR 관련된 원전 관련된 내용은 이 두 가지 모두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모멘텀은 갖춰진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첫 번째 단추를 여기 한전산업이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하게 될 텐데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한전산업입니다.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확인하고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15%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7월 18일 그쵸? 체코 원전 나올 때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한 결과 8% 수익 구간 쭉 내려보면 23% 1% 수익 구간 이런 식의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이거 말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계속하고 있죠. 주식 투자에서 가격을 확인하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가격 확인이 안 된 종목은 매매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가격 확인을 진행하고 있는 게 원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재료 나왔고요. 그 재료에 대한 부분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원전 말고 대안이 있나요? 무탄소 에너지원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격대를 보고 매매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 가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지까지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업종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만 공략을 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주말 라이브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서 실제 종목군을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삼성중공업, STX중공업 오늘 그쵸 7월 26일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 내용도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자, 내용 보세요.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죠. 자, 그리고 여기 STX 중공업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합니다. 여기 36% 14% 이런 식으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 그리고 주말 라이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가격 기준에서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 기술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고가 돌파가 됐고 이쪽에서 빠졌지만 여기서는 확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행되는 뭐 시비 발행이나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우리 기술이 시비 관련된 영향이 있었다면 두산에너빌리티 올라가야 됩니다. 한전산업도 올라가야 돼요. 근데 다 같이 빠졌죠. 시비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무조건 확인하는 과정 그 첫 번째 단추를 금요일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매수 타점을 확인하면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와 주말 라이브 입장 링크를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니까 이런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도요. 여기 우리 기술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우리 기술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움직이고 가격 기준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는 그쵸? 어떤 식으로 보고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린 거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해를 했을 때 성공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